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 또 거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챙겨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 대선을 앞두고요. 이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대점화되고 있습니다. 옛 사자성어의 어부지리라는 말처럼요.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제3자인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 미 정부가요. 중국의 전기차와 철강, 이 태양전지 관련해서 대규모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견제가 심화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규제가 있고 또 에너지 관련주인 이 ESS 관련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와 수혜주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특히 어떤 문제냐면 네. 왜 갑자기 미국이 저럴까요? 네. 일단 저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 연임하고 싶은 거예요. 네. 먼저 중국을 때려야.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가,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뭐였냐면 중국과 싸운다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먼저 좀 뺏어오고 싶은 전략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뭐 그렇게 해서 때린 거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때렸는데 전방위적으로 네. 압박했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생각이 좀 어이가 없는 게 철강도 관세를 올리고 지금 전체 무역 관세를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철강 코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이 제재하고 있어요. 네. 중국은 제재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이상했던 거예요 지금. 네. 보시면 아시죠? 우리나라는 제재를 왜 합니까? 우리나라가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나라 제재하는 거예요. 미국 지금 우리나라 제재하고 있거든요. 철강 원래 제재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얘기 나오는데 2차전지는 수혜를 받을 게 거의 없고요. 네. 왜냐면 사실 중국 흑연도 지금 오케이 한 상태인데 사실 보조금 때문에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만한 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이제 태양광 이쪽이다.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제 중국이 독과점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세 눕혀놓고 하면은 이제 네. 신재생 에너지 쪽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조금 더 좀 활로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하나솔루션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도 풍력 관련주 다 많이 올랐고 다 올랐는데 뭐 ESS 관련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 네. 사실 지난주에 네.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네. 다. 예. 지난주에 종목 다 얘기했고요. 예, 다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종목 하나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ESS 쪽에서. 근데 이게 이제 슈퍼 커패시티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ESS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인데, 여러분 ESS가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배터리를 네.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있죠? 네. 그걸 더 크게 만들면 돼요. 오. 그럼 그게 ESS예요. 오. 예, 아주 간단하죠? 네. 근데 전기차 배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 전기차 배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에너지 효율화. 차에 넣기 때문에 효율화. 배터리를 무게를 줄여서 하는 효율화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ESS는 효율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ESS를 뭘로 만들까요, 주로? 리튬 인산 철.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를 안 만들어요, ESS 절대로. 네. 예, 리튬 인산 철로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 무겁든 말든 그냥 갖다 놓고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주요 특징이 뭡니까? 발전하는 곳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 쓰는 곳이 다 다른 게 신재생 에너지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ESS가 필요하고, 이제 그럴 때 ESS의 장비 이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데가 이제 한 곳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밑에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미국이 관세 엄청 이거 엄청 이슈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별 이슈가 없어요. 이거 무슨 이슈입니까 이거? 네. 솔직한 얘기로 이거 미국이 관세 올린다고 해서 중국하고 막 해가지고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한 적이 없어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불매운동 한다고 해놓고 나이키 불로 태우고 다음날 다시 다 사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수혜가 없어요. 그냥 태양광 풍력 신재생 쪽만 조금 네. 좀 수혜가 있을 것 같다. 그 나머지는 크게 뭐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요,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ESS 관련주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네. 우리가 좀 바라봤었을 때 이제 좀 한 가지 부분은 좀 제외하고 일단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미국이 워낙 지금 현재 강세여서 네. 중국 쪽이 이제 이 부분 자체에서 쫓아오지 못하는 수준에서 지금 현재 이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담아뒀었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내용 자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중국 쪽이 좀 괜찮은데 이제 미국이 좀 쫓아 들어가는 내용 자체에서 이러한 관세적인 내용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뭐 사실 본부장님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게 이게 네. 태양광 쪽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쪽 부분으로 이제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쪽 우리가 뭐 지금 미국에 있는 뭐 빅테크 기업들을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 외에 이제 소외받는 다른 종목들로 지금 좀 또 끌고 가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좀 생각해서 본다라고 하면 태양광 쪽으로 우리가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일단 좀 두 가지 종목으로 일단 좀 대표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제 퍼스트 솔라랑 이제 엠페이지 에너지인데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거의 200부근대까지 다시 올라와 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를 좀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미 지금 조정 뒤에 다시금 반등 중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대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내용을 듣고 나서 이 부분을 살려서 투자 아이디어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접근으로 가져가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클 수가 있다. 네. 지금부터 사실상 상승 가능성은 10%인데요. 네. 하락 가능성 한 15% 정도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이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이제 네. 떨어지거나 이런 내용 그러면 손익비가 좀 안 맞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별로 네.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지금 현재 가격 대비 기준으로 바라봤었을 때 내가 $220, 즉 $200에서 $220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응을 바라보는데 사실상 아래로는 15%를 더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이게 좀 단발적인 내용으로 이제 좀 가져가면서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고 네. 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슈팅을 좀 가져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엠페이지예요. 엠페이지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지금 눌림 상태에서 수렴 형태까지 같이 넘어가면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좀 얘기가 다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네. 그 아나운서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친환경, 투자를? 태양광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투자를 바라보자라고 하면 네. 둘 중에 어디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겠어요? 이미 올라가고 있고 이미 고가권으로 형성되고 있는 종목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더 저평가받는 종목들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종목 자체가 상승을 보여줄 때는 오히려 이제 전저점 부분이나 내용 자체가 훨씬 더 가깝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상승으로 바라봤었을 때 힘이나 내용 자체 추세를 훨씬 더 크게 그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주가가 최소 2배에서 3배까지도 한번 또 그려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뭐 10% 수준, 얘는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2배에서 3배 사이 구간대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메리트를 느끼면서 지금 현재 만약에 투자처를 찾아보고 종목을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 자체는 한번 좀 바라보기는 좀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네. 사실상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 쪽에서 전기차 수준이나 뭐 이제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이제 좀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를 계속적으로 좀 부과를 시키면서 어떻게든 이제 중국차 전기차가 이제 미국 시장으로 좀 들어가기 위한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막아내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져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임시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막힌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자체가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었을 때 이 테슬라라는 기업 그리고 이제 기존 전통차 기업들 포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자체가 사실상 유럽 쪽에서의 이제 뭐 매출 경쟁이나 이런 판매량 경쟁 자체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좀 쉽지 않지 않나. 지금 이미 포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전기차 쪽에서의 이제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막대하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가져갈 만큼 네. 현재 시장 쪽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아무리 관세를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좀 임시적인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이제 좀 계속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정치적으로 좀 연결을 짓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좀 대선과 우리가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제 뭐 트럼프가 다시금 재선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자체로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아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태양광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조금 더 우세가 있다라고 하면 원자력 쪽으로도 좀 보도 나쁘진 네.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도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좀 굉장히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계속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력 발전소를 더 추가적으로 지어가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대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AI에 대한 발전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전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친환경 수준으로만 계속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받쳐주진 못하겠죠. 그래서 아까 뭐 설명드렸었던 뭐 ESS나 뭐 다른 쪽으로 계속적으로 대처는 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100% 수용을 할 수 있냐 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은 좀 애매하고 그리고 화석 지금 화력 발전도 좀 애매한 네. 상황에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10년, 20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이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겠지만 그 사이 구간대의 다리 역할을 브릿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좀 소형 모듈 원자로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나 내용 자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시청자 커뮤니티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다시금 가격 전략이나 내용 자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이 친재생 에너지 중에서요, 태양광 에너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 종목으로는 퍼스트 솔라와 엠페이지가 있는데, 이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방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10% 있지만, 하방으로 이 15%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손익비상 차라리 엠페이지가 좀 눌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두세 배를 조금 더 고려해가지고요, 이 엠페이지 종목에 대한 투자는 어떨까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4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4월 CPI가요, 이 전년 대비 3.4%로 시장의 전망치를 부합하는 결과이자 이 3월의 3.5%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이 근호한 CPI 상승률도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6%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했는데요. 이렇게 미 물가가 둔화가 되자 이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요. 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4월 CPI 이 자세한 리뷰와 함께 향후 미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는 사실상 좀 물가 지표에 대한 내용 네. 자체의 발표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었던 한 주였습니다. 먼저 이제 PPI부터 발표를 하면서 이제 네. CPI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입 물가 지수까지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먼저 이제 PPI부터 일단 좀 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사실상 CPI보다 PPI 쪽에서는 좀 충격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최근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원자재나 가격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치와 거의 막 그렇게까지 틀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전치 대비 예상치가
뭐 만약에 뭐 0.5%, 0.8% 이런 변동성이 나와주더라도 그거는 이미 예측하고 예상했었던 결과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PPI 같은 경우가 사실상 뭐 중요도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CPI나 다른 쪽 PC나 이쪽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선행 지표로 또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좀 저는 중요하게 바라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와준 점 자체가 오히려 이제 좀 시장에 충격을 가하면서 지속적인 낙폭 혹은 그 하락분을 조금 더 유지할 만했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스닥 차트랑 이때 당시에 네. 이제 제가 선물 대응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조금 의아해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PPI가 발표되면서 낙폭을 가져가면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에 이제 PPI 때 발표 구간이었었는데 처음에 낙폭을 크게 가져가다가 그대로 본장부터 해서 뭐 그의 이후 장세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다음 날 있을 그리고 이제 본장부터 있을 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이 되는 건데 이 낙폭 대비 이 구간대의 추가 하락은 아니어도 네. 횡보장세 혹은 그쵸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른다라는 정도가 조금 더 어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충분히 이제 좀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만한 연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승까지도 이해는 됐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네. 그냥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첫 1분 움직임 빼고는 나머지 다 반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은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뭐가 됐든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풀어갔었을 때 지속적으로 올리려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하락에 대한 추세가 맞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네. 단 1분간의 하락 뒤에 상승을 보여줬었던 결과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수적인 내용 그리고 다음 날 있을 CPI 때문에 이 정도 충격 줬으면 됐지 이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CPI를 한번 좀 지켜볼게요. 네. 지금 현재 CPI를 보시면 이전치 대비 그쵸? 어떻게 보면 0.3%딱 0.1% 어떻게 보면 하락을 보여줬어요. 월 단위 네. 기준으로. 그 이제 전년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이제 똑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어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예상치에 이제 좀 부합하는 결과값을 이제 좀 잘 보여줬다. 네. 그럼 뭐 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용 자체를 지금 좀 잘 가져갔었던 부분에서 이제 헤드라인 쪽에서 이제 월 기준으로 이제 나와주는 월 대비 기준으로 이제 0.3% 나와준 수준인데 네. 뭐 사실상 확실히 뭐 꺾였다 뭐 내용 가져갈 만한 내용 자체도 뭐 크게 보여주진 않고요. 추세 자체로는 뭐 나쁘진 않아요. 이 그래프상으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은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딱 그냥 예상치 정도지만 올라와주는 폭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이 부분만 지금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잡으면서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네. 이런 호재성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금 좀 받아주면서 계속적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력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당연히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려는 움직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좀 많이 바뀌었다. 네. 그래서 현재 자리값까지 뭐 사실 이전에도 뭐 이 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었던 부분 자체가 큰 상승, 원웨이 상승, 원웨이 하락을 절대 얘기 드리지는 않았어요. 네.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 전까지는 사실상 현재 구간 횡보가 조금 더 맞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를 또 지켜봐야지만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 구간 자체가 다시금 큰 폭으로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하락을 키워가고 네. 다시금 상승으로 가져가면서 그래서 조금 종목 보유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상관은 네. 없는데 선물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힘들지 않나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은 사실상 내가 해석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단타성 대응으로 좀 끊어가셔라 이런 얘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전월 대비 이제 에너지나 이제 좀 의류 자체가
상승폭을 조금 많이 확대를 했어요. 나머지는 네. 이제 좀 자세히 놓고 본다라고 하면 대다수 종목 자체는 하락을 보여줬는데 에너지 자체에서의 내용 자체가 이제 조금 반등을 좀 시도를 했었다. 근데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우리가 유가 자체가 이미 70달러대로 이제 또 다시금 좀 넘어온 시점에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에너지 쪽에 대한 내용 자체도 어느 정도 또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다음 CPI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에 그렇게 나와서 다시금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자체가 훨씬 더 단축이 되고 네. 연내 이제 한 번이냐 아니면 그것도 못하느냐 수준보다는 두 번, 세 번까지도 또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으로 바뀔 수가 있냐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저는 네. 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 자체나 내용 자체 이 부분 자체 특히나 에너지 쪽은 헤드라인 쪽이다 보니까 크게 지금 현재 연준의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좀 헤드라인 쪽에 이쪽 부분에는 이제 너무 집중을 하시진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입물가 지수가 나와줬었는데 네. 조금 또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러니까 CPI 기준으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물가나 이런 안정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있었는데 카카오랑 구리 가격 자체를 지금 딱 보시면요. 어마무시하죠. 전년 대비 132%나 카카오 같은 경우 상승을 했고요. 네. 전월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44%나 상승을 보여줬어요. 구리 가격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그려가면서 뭐 5달러 부근대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좀 중국 견제나 이렇게 좀 뭐 관세 부과라든지 네. 대중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이유 자체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상승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탄력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뭐 제조나 이런 쪽에서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러한 산업 원자재나 내용 자체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뭐 에너지를 빼고 뭘 빼고 해서 코어 쪽 슈퍼코어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최대한 제외할 거 제외하면서 물가를 어떻게든 잡으려는 움직임에 네. 방해되는 요소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재하지 않고 나서 지금 현재 물가가 잡히는 결과가 나와준다라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경기 침체. 근데 이 경기 침체를 네. 올해 기준으로 지금부터 터트리면서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정부나 미 정부나 연준에서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까?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뉴스나 내용 자체가 나와주는 게 이 부분과 조금 연관지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앞당기고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보여준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첫 질문에서도 주셨던 내용처럼 태양광 쪽에서의 이제 좀 더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으로 좀 가져갔을 때 어떻게든 그러면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성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최대 수혜로 금리 네. 인하의 최대 수혜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칼리 전문가님의 4월 CPI 자세한 리뷰와 함께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본부장님과 저희 방송에서요, 이번 CPI 예상치만 부합해도 오케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4월 CPI 결과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요, 미 CPI 훈풍으로 상승 추세 이어받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특히 오늘 조금 하락 모습 보여주면서 2,700과 2,750선의 이 박스권을 갖춘 지루한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향후 우리 국내 증시 지수도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주에 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섹터 안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공략해볼 만한 이 금리 인하 수혜주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CPI, PPI 딱 보면서 네. 여러분들은 뭘 느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아 부합했구나, 미국이 물가 떨어지겠구나 생각하시면 정말 참 세상 순진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 제목 붙여봤는데 네. 미 대선에서 이기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4월 PPI, CPI가 예상치 부합하거나 약간 하락했는데 요거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네. 지금까지 계속 몇 개월 동안 CPI,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었어요.
예상치를 상회했었는데 예상치 상회한 부분이 몇 개월 만에 지금 예상치를 하회로 바뀐 거고 그다음에 예상치 부합으로 바뀐 거고 네. 그 부분이 있고 또 4월 CPI는 유가 하락분이 들어갔어요. 유가 하락분이 들어갔는데 그랬 따지면 PPI가 먼저 떨어졌어야 돼요. 네. PPI 더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PPI 안 떨어졌어요 많이. 그 말 무슨 말이다? 도무지 미스테리한 CPI 지표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지표가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4월 수입 물가가 미국이 0.9% 올랐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CPI가 전월비가 0.3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거 미국이 물가 만졌다고요, 이거. 만져서 억지로 이 숫자 맞춘 거라고요. 오, 네. 예. 아니, 숫자 억지로 맞춘 거 맞다니까요? 아니, 수입물가 미국이 지표를 0.9%로 발표했었어요. 네. 발표했는데, 근데 전월배에서 0.3이나 이거 갭이 0.6이 나온다? 네.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적 한 번도 없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왔다? 아유, 진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런 걸 지금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아니, 물가 오르면 안 되니까. 당선 안 되니까.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했어요, 이것도. 네. 지금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미국 물가 지표를 좀 뜯어봤더니 품목이 몇 개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게 커피고, 예. 빠졌어요, 이번 물가 이번 산정 때. 예. 어떻게 된 건지 아시죠? 네.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때요. 네. 물가 많이 오르니까 물가를 안 올리게 보여주려고 통계청에서 이거 실제로 썼던 일이에요. 네. 통계청에서 저기 석탄을 석탄 누가 써요 요즘에? 석탄 물가에다 넣었어요. 네. 그리고 제일 물가 상승 요인이 높은 걸 빼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낮아 보이죠. 예. 실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공개된 얘기니까 네. 제 얘기 드리는 거고 제가 뭐 없는 사실 지어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가를 구성하는 항목을 만질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만진 건 좀 오랜만이다. 되게 네. 미국이 대놓고 만진 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의미를 부여를 뭘 하고 뭔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총재가 이제 나와서 그랬죠.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금리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네. 인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 준비 안 돼 있다. 날 레디라고 했는데. 네. 예, 준비 안 돼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요 지표 물가 지표 자기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9%라면 여러분 믿으세요? 어디 봐서 2.9%지? 1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물가가 2.9% 올랐대요. 말이 됩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뭐 현 정부든 통계청이든 누구든 뭔가 만졌겠죠. 만져서 어떻게든 뭐 빼고 뭐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요즘 잘 안 쓰는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거 넣고 예, 나머지는 아니면 뭐 물가 상승이 높은 음식료 사과 빼고 이런 물가 상승 조정이 돼요, 막. 예. 우리나라도 많이 해요. 예,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는 올해 네. 현 정부 들어서 단 한 번도 이걸 안 한 적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주 합리적인 그냥 의심으로 얘기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진다. 예, 그리고 미국도 이번에 어떻게든 연임해야 되니까 네. 예, 만졌다. 예, 만져서 나왔더니 사실 그랬더니 이제 별 영향력이 없었다. 뭐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 장 반응이 다음날 바로 별로였어요. 별로가지고 네. 우리나라 장도 이제 뭐 5월 17일 밀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많이 밀린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HLB가 하한가 맞았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네. 2%가 넘는데 제약바이오가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더 좋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네. 유가가 저는 이번에 유가 하락분이 PPI 먼저 우리 유가 하락분요 PPI 먼저 반영하고 CPI로 넘어와요. 그럼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번 달 거만 잘 넘기면 다음 달에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예. 하여튼 꼼수는 하여튼 여튼 예. 뭐 그런 상태고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뭐 돌아섰고 뭐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리는 그래서 2번 정도 인하할 거다라는 걸 저는 그대로 그냥 시나리오를 갖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는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테크주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에서요, 여러분 네. 그 HLB는 좀 논외로 칩시다. 논외로. 자, HLB 차트를 좀 보자면 자, HLB가 발표를 했죠. 오늘 이제 점화 맞았죠. 점화. 제가 이거 임상 통과하면 10%가 나면 점상 갈 거다. 실패하면 점화 갈 거다. 그리고 보안 요구하면 점하는 가는데 그대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 보안 요구 왔어요. 보안 요구. 자, 근데 이거 왜 그래? 왜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HLB가요. 지금 리보세나립이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HLB가 이미 이 리보세나립이 중국의 항서제약과 함께 중국에서 시판 허가가 난 상태거든요. 네. 그럼 중국의 항서제약과 칼렐리주법하고 이게 병용요법입니다. 병용요법이란 게 항암제를 2개 이상 쓰는 거예요. 2개 이상 써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데 이 항서제약계 문제였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미국은. 미국 FDA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중국 거 같이 안 해줘. 진짜로예요. 실제로 이게 우려가 돼서 제가 예전에 이미 HLB 설명에다가 뭐라 했냐면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드렸어요, 제가. 네. 미 FDA에서 중국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판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다. 이거 억지로 태클 걸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 FDA 사람들이 기본적인 코드가 그래요. 어디 저기 동아시아 황인종 따위가 어디서 약을 만들어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있어요. 일본의 옵티보도 그래서 겨우 그때 시판허가 난 네. 거거든요. 부분 시판허가 난 건데 옵티보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 FDA 제가 이거를 제가 이거 결과 나오고 나서 제가 얘기 드린 줄 아세요? 제가 이미 4, 5개월 전 너튜브 영상이 있어요. 네. 제가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 시판허가 안 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몇 가지 가능성 중에 가장 유력한 거는 미 FDA가 중국 가지고 시비 걸고 우리나라 동양에서 동아시아 따위가 과연 황인종 따위가 니네가 약을 만들어? 이런 걸로 시비 걸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진짜.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칼레리주마블 시비를 걸었는데 뭐 재임사 받겠다고 합니다. 재임사 받겠다고 하는데 뭐 재임사 받으면 뭐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HL 때문에 이미 바이오 투신 무너졌어요. 바이오 투신 무너졌는데 여기서 바이오를 보라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게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아, 네.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종목 뭘 할까요 했을 때 제가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ADC 플랫폼 관련주다 해가지고 제가 화면 보시면은 그 PPT 화면을 보여주세요. 예. 그 ADC 플랫폼 관련주고 아스코 통해서 링크 안정성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이 이 종목의 이름이 바로 리가켄 바이오인데 리가켄 바이오가 지난 주에 얘기 드렸죠. 근데 오늘 올랐어요. 오, 네. 올랐는데 원래 급등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상태고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바이오 투심이 좀 안 좋아졌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바이오는 약간 투심이 전염병 같이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면 막 여기저기가 플러스가 나는데 안 되면 하나 급나가면 다 같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바이오 좀 재접근 가능하다. 근데 또 당분간 좀 약간
빠르게는 보지 말자.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다음 AI 반도체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그 미국 금리 인하하면 그냥 반도체가 가겠죠, 당연히. 반도체가 가겠는데 DIT나 최근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DIT 그다음에 주로 SK 하이닉스향 장비들이 최근에 많이 떴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삼성이요. 또 퇴짜 먹었어요. 또 삼성이 요즘 주가가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은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삼성 엔비디아가 그 너네 왜 이렇게 못 만들어? 야, 니네 하반기에나 납품해.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무려 HBM에다만 연구 인력 400명을 때려 먹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반도체 연구인력 400명을 한 분야에 투입을 합니까? 삼성전자 지금 막 엄청나게 오기 부리고 있는데 근데 물건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8단까지는 괜찮은데 12단, 16단 가면은 삼성전자 수익이 안 나온다 지금. 삼성전자 향 쪽은 안 좋다. 여러분 삼성전자 향은 다 먹어보지 마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 관련주도 다 박살났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장비를 이제 그 HBM하고 엔비디아 GPU 연결하는 이 장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유명합니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회사가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여의도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의도에서 이제 집을 가려고 나가면 이 회사가 광고를 안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 입간판 광고, 큰 광고판 광고를 하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여러분 그 갑자기 광고하는 회사들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세방전지라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 세방전지. 네. 세방전지가 최근에 CF에서 막 세방전지 나오거든요. 갑자기 세방전지 CF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본 적 없죠? 근데 갑자기 세방전지라는 CF가 나옵니다. 와. 한 4달 전에 나왔는데 주가 저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광고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광고하잖아요. 잘 돼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도 송중기 씨 광고 모델 써가지고 그때 갑자기 광고를 했는데 그때 몇 조 벌었죠? 그때 거의 진단키트로 몇 조 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종목 갑자기 광고하고 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4월 CPI 리뷰와 함께 올해 2번 금리 인하 전망 말씀하셨고요.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좀 투심이 약해졌지만 시기를 보고 재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SK 하이닉스 관련주 당분간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 뉴욕 증시에서요. 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대미를 장식할 엔비디아 의 실적 발표가 드디어 돌아오는 22일 장 마감 후 진행합니다.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엔비디아가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요 은행들이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특히 이 HSBC는요. 목표가를 1,350달러로 상향했는데요. 이번 1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망과 함께 이 실적 발표 전후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네.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다시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또다시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940달러대까지 왔는데 이제 뭐 1,000달러 부근대까지는 뭐 상승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실적이나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지금 1,350달러 조금 심하지 않았나? 그러면 네.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제 좀 시나리오로 일단 좀 보시면요. 자, 그동안의 엔비디아 실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란 선침대가 이제 예측치였어요. 예상치인데 그거를 지금 다 벗어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다 보여주면서 최근에 네. 상승 흐름 자체를 키워갔었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 폭 자체도 크게 늘렸지만 그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받쳐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좀 보여주는 내용 자체가 예상치가 이제 뭐 EPS 같은 경우는 5.58달러 정도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뭐 240억 달러 이상이 이제 좀 예상치, 245억 달러 이상이 이제 총 매출 예상치인데
무조건 그 이상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최소 지금 어쨌든 주가가 다시 고점 갱신하면서 추가적인 추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페스 같은 경우는 6달러 이상 그리고 총 매출은 당연히 260억 달러 이상을 또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앞에서의 빅테크 흐름 자체도 나쁘지는 않았었고 엔비디아 기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충족하려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나와줘야 되고 추가적인 가이던스 자체가 이미 6 이상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또 수정하면서 더 큰 가이던스 상향을 보여줘야 되는 수준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HSBC 목표가까지는 좀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네. 이제 앞에서도 이제 뭐 어닝 콜에서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구글이나 뭐 애플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을 위한 노력을 좀 많이 가져갔었죠. 특히나 이제 젠슨항 같은 경우도 이제 언변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워낙 뛰어나고 네. 얘기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잘하기 때문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오히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변동성 단기적으로 상승인 척하고 지속적으로 좀 낙폭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되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하락이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고 단기적인 낙폭을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엔비디아 전망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국내 증시 AI 반도체 관련주들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 엔비디아 실적 전망과 함께 우리 국내 증시 관련 수혜주들도 어떤 식으로 좀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해야 할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간단해요. 간단한데 네. 이제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거 또 한 번 또 합니다. 자, 또 하는데 자,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지난주 자료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할게요. 실적 네. 평균마다 약 20억 달러를 항상 비트했어요. 그러니까 20억 달러 이상 비트 안 했다. 그럼 하락. 20억 달러 근처로 비트했다. 그러니까 15억 달러 이상 비트했다. 그럼 상승.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그리고 그것만 중요하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요. 네. 나온 실적만 중요하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향후 다음 분기 얼마를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 향후 다음 분기가 얼마가 나올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것 네.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상치를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잡느냐. 제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260, 70억 달러 정도 잡아주잖아요. 네. 그렇게만 해도 주가는 갑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지난 분기가 184억인데 자 여러분 자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요 분기 실적을 볼 때 전년 동기 대비도 비교를 하지만 전분기 비교해요. 왜냐 계절이 바뀐다 그래서 이 AI 투자를 덜하고 더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를 비교를 하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일단 200억 달러가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액 200억 달러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 평균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이상 비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 실적이 최소 270억 달러는 잡아줘야 네. 270에서 80억 달러까지 잡아줘야 주가 갑니다. 안 그러면 밀려요. 네. 실적 발표할 때 저희 그냥 듣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 관련주들 엔비디아 가면 가는 거고요. 엔비디아 안 가면 안 가요. 그냥 간단해요. 반도체는 다 그렇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다 그래요. 그냥 똑같이 가요. 엔비디아랑.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엔비디아가 뭐 실적,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여러분 장중에 뭐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발표해요. 네. 그럼 이미 해석 다 나오고 다 네.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어차피. 그냥 어차피 없으니까 네. 그냥 실적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애매하게 나왔다 그러면 다시 재차 상승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밀렸다 그러면 다시 저는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의 엔비디아 실적 시나리오 전망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두 분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활용해서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이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오시죠. 자, 299자리값 매도 체결. 자, 311자리값 컷 가져가고요.
자, 293까지. 자, 밴드 바닥 구간 자 눌러주고 있고요. 311 자리값 커팅. 자, 290 자리값 이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저점 살짝 이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39분 캔들. 자, 힘있게 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281 자리값 1차 청산. 자, 20호 자리값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83, 82, 81 터치. 자, 20호, 자 400불 구간 가져가실 분들 지금 여기서 정리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절 자리값은 가져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1 자리값, 자 본절 자리값 잡아놓을게요. 자 추가 대행 보실 분들은 본절 대행 62탈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단발적으로 그러면 빠르게 이제 청산 타이밍 관점 자체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거는요. 어쨌든 지금 힘있게 추세가 나와주는 결과값이고 관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이기 때문에 2분 30초는 일단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이 5분봉에 대한 관점 더 지켜보는 겁니다. 자, 저점 이탈 나와주고 있고요. 자, 60일까지 자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네요. 자, 50일 자리값 목표로 가져가 볼게요. 자, 18,251 자리값 올청대기 목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일도 걸어 놓을게요. 자, 40호 확보. 자, 60일 터치해도 마무리. 자, 60일 터치. 자, 가져가면서 자, 40호 수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자리값 체결 보셨어도 괜찮아요. 39자리값. 자, 249, 39 다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9로 볼게요. 39 관점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오류가 있어서 자, 39 관점으로 지켜볼게요. 1차 자리값 준비해 주시고요. 자, 대략적으로 70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틱이죠. 80틱. 잡아놓는 건 19,111 자리값 올청대기입니다. 자, 19,111 자리값 올청 관점으로 볼게요. 자, 111 자리값 미리 걸어 놓고요. 8초, 7초 잘 버티자. 제발. 얘는 이탈 나와주면 정리 보는 거예요. 142. 자, 60일 자리값 확보로 가져갈게요. 자, 80초 확보. 자, 80초 확보. 자, 60일 터치하면 마무리. 자, 60 터치. 자, 60일 터치 가져가네요. 자, 1차 청산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크루드 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9.18달러. 제가 이제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좀 반등 준비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80 안착하면서 사실상 한 82달러대까지 본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좀 매수 방향성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레버리지가 포함되어 있는 ETF나 ETN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단기적으로 좀 괜찮은 자리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금 계속적으로 랠리 펼쳐져 있는 이 구간에서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눌림 뒤에 상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차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이전에 지금 좀 말씀드렸었던 자리값 기준으로 다시금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자리값 2,370달러가 아니고 지금 2,450에서의 지속적인 낙폭이기 때문에 골드는 오히려 지금 가격대 대비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2,290달러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도 대응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인데, 자, 나스닥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18,900 정도까지 이제 네.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상승 가능성 충분히 남아져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나 내용 이후서부터 방향성을 좀 결정하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미 5달러 이상까지 넘어온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변곡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 이상을 계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노리기에는 이제 좀 많이 힘들어졌다. 오히려 이제 구리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 방향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